어떤 조직들은 다 병리과에 가 있겠죠. 그래서 퇴원 후에 외래 오시는 날짜를 잡아드리면 그 병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광암이 100% 맞다 아니다. 방광암인데 이것은 비근육 침범암이다, 근육 침범암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장에서 모든 그 종양을 완전히 절제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너무 많고 방광에 전부 다 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 군처럼 생긴 방광벽을 다 긁어낼 수가 없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는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한 3주 간격으로 해서. 그건 다 잘라낼 필요가 있고 잘라내는 게 낫겠다고 판단할 때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직검사를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봤더니 비근육 침범암이다 그러면 일단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비근육 침범암은 자기 방광을 둔 채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는 치료가 조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근육 침범암이면 좀 안심해도 되는데 그 경우에 이 암세포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서 이렇게 표면에만 있는 것이 있죠. 연기암이라고 해요. 연기암. 표면에만 있는. 그리고 약간 내려가 있죠, 밑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일기암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연기암은 연기암인데 생긴 것이 납작하면서 굉장히 좀 성질이 고약하게 생긴 암을 상피내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근육 침범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기암이 되겠는데 근육까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방광의 모든 대부분 벽을 이루는 근육층을 뚫고서 방광 바깥쪽 지방까지도 암세포들이 이렇게 내려가 있네요. 이런 경우는 3기 이상의 암이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아까 제가 그림 보여준 그 루프를 가지고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낸 조직은 조직검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 경요도 절제술을 한 경우에 시간이 너무 가버렸네. 한 경우에 근육 침범암이라고 하면은 2기암 이상으로만 진단할 수 있지 3기암을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광벽을 뚫고서 이렇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기암 이상이다, 근육 침범암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육 침범암의 조직검사 결과를 볼 때 종양이 클수록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일기암이 나쁘고 또 세포의 어떤 성질을 봐가지고 연기보다는 당연히 일기가 안 좋겠죠. 세포가 순하고 이게 악성도가 낮은 것을 쉽게 얘기해서 좋은 거죠. 비교적 저등급암이라고 그러고 나쁜 것을 고등급암이라고 합니다. 고등급암은 암이 재발률도 고등급암이 저등급보다 높고 저등급은 거의 진행, 암이 더 나빠지질 않는데 고등급암은 좀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기암인지 일기암인지 고등급인지 저등급인지 이런 것들이 외래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피내암은 연기이긴 하지만 고등급이고 좋지 않은 성질을 보이고 그 외에 좀 나쁜 조직검사에서 나쁜 성분들이 섞여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광암은 순수 요로 상피암 옆에 나쁜 세포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위험군, 고위험군, 중간위험군 이런 식으로 대충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위험군인 경우에는 작고 연기고 세포가 순하게 생긴 저등급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술만으로도 치료하고요. 또 수술한 다음에 항암제를 방광 내에다가 이렇게 약을 좀 넣어주면은 재발률을 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 위험군 환자들이 상당히 많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내시경 절제술 후에 약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대개 이런 경우에는 BCG라 그래가지고 방광 안에 약을 집어넣는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광 안에 BCG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결핵균입니다. 그래서 그 결핵균을 방광에다 넣어서 방광에 넣어주면은 그 균을 처리하기 위해서 좋은 면역 세포들이 방광에 모여들겠죠. 그렇게 해서 미세한 암들을 치료하는 것을 방광 내 면역 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끼처럼 결핵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CG 치료는 내시경 절제 수술을 받고 최소한 2주 지나야 됩니다. 수술 날짜로. 그리고 한 달경 정도가 제일 적절한데 이게 미국에서 공급되는 이 약제가 전 세계적으로 좀 이게 균주기 때문에 공급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광 내 약물 치료를 하고 이게 스케줄에 따라서 한 1년까지 조금씩 간격을 늘려가면서 유지요법을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면은 잘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고위험 비근육 침범암이 되겠는데요. 근육까지는 안 갔지만 위험이 크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제 요런 암이 됩니다. 그 일기면서 고등급이고 또 그 주변에 막 상피내암들도 막 뒤섞여 있는 거죠. 일기면서 고등급암이고 성질도 고약하고 안 좋다는 상피내암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검사에서 안 좋다는 것들이 막 여러 개 보이고 이러면은 이 근육까지는 안 갔지만 이게 고위험군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방광을 조기에 근육까지는 안 갔지만 방광을 드러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상의가 필요하고 또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더 깊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다시 하고 남아있는 암은 없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긁어내는데 왜 긁어내자 그러지? 그러면서 약간 이제 궁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재절제구나 하는 그런 설명을 좀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위험인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됐다 판단돼도 BCG를 3년까지 간격을 늘려가면서 6개월마다 나중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3주씩 넣는 거를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서 3년까지 끌어가는 거를 BCG 유지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위험 비근침륜 방광암은 이 진행 가능성이 25에서 75% 이게 범위가 넓은데 이건 옛날에는 이렇게 나빴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병원 최근 거나 뭐 보면은 이거보다 더 낮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근육까지 안 가 있어서 방광을 두고 치료하는 분들 고위험 환자들 4분 중에 1분은 암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근육까지도 안 가 있고 방광을 드러내지도 않는 이 고위험 비근육 침범 방광암은 일기면서 고등급인데 이것이 얼마만큼 안 좋으냐면 요즘 전립선암 수술 많이 하지 않습니까? 3기 그 다음에 악성도 최고 이 글리선 점수가 1점부터 10점까지인데 글리선 점수 10점이면 제일 안 좋은 전립선암이거든요. PSA라는 전립선 수치가 3 이상이면 조직검사를 시작해서 전립선암 조직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75까지나 올라있는 이런 전립선하고 거의 예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표재성 방광암 근육까지 안 가 있는 것 중에서도 고위험은 관심을 가지고 의사랑 상의해서 방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까지 안 가 있는 경우에 방광을 드러내게 되면 상당히 높은 완치율을 보이겠죠. 왜냐하면 전이 되거나 이랬을 확률이 더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내시경으로 치료가 안 되고 너무 많은 경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 이 조기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근데 대체로 방광을 드러내는 수술이 비뇨기과에서 제일 큰 수술이고 매우 복잡한 수술인데 이것이 그래서 누구나 또 자기 방광을 이렇게 쉽게 드러내는 것을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이 대장암 수술보다도 제가 느끼는 환자분들이 더 좀 공포감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긁어내고 BCG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 고위험군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BCG 치료 실패해 오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기암, 상기암이 돼 있고 림프절에 전이가 돼 있고, 그래서 조금 치료 시기를 놓치고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이 절제 수술을 받아서 방광 기능이 너무 나빠져서 소변 보는 게 너무 불편하면은 오히려 그냥 환자분께서 방광을 좀 없애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BCG 치료가 실패된 경우에는 특수한 어떤 항암 물질들을, 왜냐하면 BCG가 안 듣는 경우니까 섞어서 하는 방광내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